안녕하세요. 진보 매체를 후원하는 개념 있는 밴드 모비딕 보컬 이시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8월 초에 선보일 모비딕 3집 앨범에 들어있는 통일의 노래 화해입니다. 현재 굿펀딩.net에서 모비딕 3집 후원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비딕 새 앨범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월 25일 7월 52일이 아니라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박범계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이른바 권양세 녹취록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된 이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명박 씨의 입맛에 맞게 짜맞춰서 발췌록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것이고요. 그 원문을 왜곡한, 짜깁기 한 그 발췌록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는, 심지어는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까지 배포했다는 그런 정황마저 포착이 됐습니다. 권영세 본인의 녹취록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권영세 주중대사로 지금 있죠.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등의 비열한 조작을 하지 말라라고 박범계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요즘 유체이탈이 아무리 박근혜 정권의 전매 특허를 하더라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없는 사실을 보태거나 짜깁기 편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만들어서 NLL 포기를 했다라고 유포했던 짜깁기와 왜곡의 전매 특허 당사자가 그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울분이 치솟더라고요. 심지어는 동아일보 보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조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지원의 전자문서가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문서로 만들었던 두 부의 문서 중에서 한 부는 국정원에 보관해서 차기 대통령이 국정에 남북 대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종이로 된 남북 정상회의록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파기하라고 했던 지시를 마치 모두 다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에 있는 남북 정상회의록도 파기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이딴 식의 뻔뻔스러운 왜곡, 짜깁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정권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 것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한 가슴을 풀기 위해서 25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박범계 의원이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폭로했던 권영세 녹취록. 대단한 조중동입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물론이고 다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취급한 데 반해서 조중동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말 대단한 조중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중동이죠. 이거 어떻게 참. 그리고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타임라인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대차와 관련해서 조중동 종편의 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들어보신 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왜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종편을 허가해 줬는지 그야말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권영세뿐만이 아닙니다. 황우여도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돼야 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사초 관련 범죄는 첨수로 벌했다, 이렇게 황우여가 찌끄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뒤져보면은 사초를 허위로 왜곡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다 모가지를 잘랐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만 사초가 아닙니다. 국정원에 보관해온 대화록도 사초입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사초는 두 부를 만들어가지고 한 부는 춘추관에 뒀고 그리고 부부는 충주서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춘추관, 즉 국가기록원의 사초는 실종이 됐고 충주서고, 즉 국정원의 사초는 누설이 된 셈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사초 정발은 그것대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은 사초의 내용을 외인에게 누설한 자, 그리고 동료 관원의 비행을 고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역시 참수행에 처해야 됩니다. 황우여의 사초 관련 범죄 발언이 빈말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의 김용민 화백 만평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처하라고 하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좌우에 있는 권영세, 김무성, 남재준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라고 비웃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아주 그냥 황우여, 권영세의 발언들을 보면요, 정말 뻔뻔스럽고 후한무치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수를, 에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것을 은폐 축소했고 국정원은 선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박근혜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자 그에 따라서 국정원 계획론이 비등해지자 자신들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NLL 정쟁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제의 회의록을
대선 전에 입수해 활용한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회의록 실종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터이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대선 등 정치 개입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초 관련 범죄를 참수행에 처했다면 그 참수행에 당할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신문의 사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부정하면서 무슨 국정조사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법무부에 대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했듯이 첫날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전 의원이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그걸 어떤 경로로 정문원한테 갔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손을 봐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것이 대선 전 정 의원의 폭로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명박 정권의 특징이 마사지 아닙니까? 마사지. 예? 정상회담 대화록을 마사지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울에 아마 오셔가지고 어디 호텔에서 무슨 연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명박의 대북 정책을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되자 이명박은 열을 받아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갖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요, 예, 대통령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정원에 한부를 보관했던 거죠. 그런데 남북회담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때려잡기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말이에요. 국정원이 귀신같이 이명박의 심기를 알아채고 사실 남북 정상회의록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거 갖다 줘봤자 이명박이가 읽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8쪽짜리 발췌록을 만드는데 이 발췌록이 그야말로 왜곡과 짜깁기와 조작의 극치를 이룬 거죠. 이거를 말하자면은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보고했는데 이게 중간에 정문원인가 무슨 통일비서관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가 받고 이렇게 해서 유출이 됐다. 뭐 대략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곡, 조작, 짜깁기는 바로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사실 대통령 선거 전 이 모든 국정원의 공작과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긴밀한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김무성이가 대선 며칠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토시하라 안 틀리고 쫙 엎었겠습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어집니다. 사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유출도 대선 개입이므로 당연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댓글 공작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애초 합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놓지 않은 대목이긴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나 권 전 의원의 발언록에 의하면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으니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대북 심리전단의 정상활동을 선거활동으로 호도해 이슈화하면서 대선 승리를 꾀하려다 현명한 국민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갔다며 검찰의 선거법 적용 자체를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정조사가 삼권 분립이 천명돼 있는 헌법에 합치하느냐며 딴죽을 걸고 나왔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내용까지 부인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입니다. 어처구니가 이게 정말 국민을 병신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은 이딴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이런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다는 우리 국민들이 손가락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면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나 여야의 정파를 떠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엄히 단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입니다. 이를 감싸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도 없죠. 정말로 심히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역지사지에서 그래 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댓글로 그냥 그야말로 IP를 추적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놓은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 공작에 동원했다면 새누리당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지랄 연병을 했을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부실하게 합의한 데다가 대화록 공방에 이어서 위원 사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시를 협의했습니다. 당원을 걸고 덤벼도 시원찮을 사안인데 별다른 성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원 보고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목청만 높일 게 아니라 정치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듭되는 악수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한길 대표 새겨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또 독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맨날 조합원 가입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입이 아픈데요. 그러나 아무리 입이 아프더라도 꼭 해야 될 얘기는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그 출자하는 조합비 헛되게 쓰이지 않습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만큼 투명하게 처리되는 데 없습니다. 저도 뭐 기업도 조그만 기업도 해보고요. 언론사에도 몇십 년 동안 다녀봤습니다만 이런 투명한 조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도 않습니다. 믿고 출자해 주십시오. 윤하의 말도 안 돼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세 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전북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의 노랑빛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 1동의 레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신안동의 라이오 5689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주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던 동네고요. 지금 조합원이 17,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부산 조합원이 1,000명도 채 되질 않더라고요. 900 몇십 명 됐습니다. 부산 조합원 가입 들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전북 정읍시 소속면의 노랑빛깔님도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결코 헛된 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제18대 대선 개표 창건인과 함께하는 선관위 부정기표 설명회가 열립니다. 18대 대선 관련 창건인과 개표장의 부정 목격을 경험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시간은 7월 26일 즉 내일이네요. 금요일 오후 6시. 장소는 경향신문사 중구 정동에 있죠. 옛날 서울고 자리 바로 건너편이 바로 경향신문인데요. 경향신문사 별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유권소 목회자 모임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소속인단이 주최합니다. 문의는 다음 카페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입니다. 소송비는 1인당 10,000원이고요. 문의는 010-5199-7988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 02-446-1001로 연락 주시거나 다음 카페 노 부정불법선거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조합원 가입 계속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칼럼은 경향신문 박나영 선임기자의 정치 에디터 겸 정치부장이네요. 선임기자가 아니고 칼럼 찢어진 회의록입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다. 화장실 바닥에서 물에 젖어 찢어진 신문을 보고 어느 놈이 무슨 대단한 뉴스라도 본 양 했다는 얘기다. 네. 사담 후세인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대. 신문 국제면과 사회면을 합쳐서 보면 후세인이 한강까지 오는 게 가능할 것이다. 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찢어진 신문 받느냐고 면박을 줄 때 써먹는 얘기다. 네.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럴듯하네요. 신문이 물에 젖어서 찢어져가지고 국제면하고 사회면이 합쳐져 있으면은 사담 후세인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신문 찢어진 거 본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A4 용지 103쪽 분량이다. 김정일의 어떤 발언은 한 번에 2050자, 원고지 10장 반 분량이다. 민족과 미국, 조선전쟁, 평화협정, 공동 어로수역 등 온갖 주제의 얘기가 과거에서 현재로, 국제에서 한반도로, 군사에서 경제로 숨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 가히 폭풍 발언이다. 앞말이 뒷말을 살피지 않고 뒷말이 앞말을 붙잡지 않아 맥락이 어지럽다. 억센 이북 사투리의 투박한 억양은 이질감을 더 크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을 자른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그것을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 한계선과 우리 군사 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구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이라고 한 줄로 줄였다. A4 용지 8장 분량의 발췌본이다. 말이 좋아 발췌본이지 후세인 한강 출연과 다를 바 없다. 찢어진 회의록이다. 네, 이 복잡하게 설명한 것은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왜곡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짜깁기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원고지 10장 분량이면 몇 번을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오가고 뭐가 오가고 막 쫙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을 잘라서 뭔가 의미 있는 주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렇게 찌끄린 데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매우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거니까 이 문제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라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을 잘라 들어간 아주 저도 관심이 많지만 그 관심의 대상이 여러 가지 낱마처럼 얽혀있는 그 모든 문제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전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이 얘기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사를 마치 북방 한계선과 우리 경계선 안에 군사 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구역으로 선포한다. 이게 이제 북한 주장이에요. 그 북한 주장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참 관심이 많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국정원 이 보고서 왜곡한 인간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언젠가는 잡힙니다. 나중에 사초를 갖다가 그렇게 왜곡시킨 놈은 참수에 처한다며 뭐같이 잘릴 거예요. 계속해 봅시다. 여당의 NLL 장사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며 대선판에 버려놓은 장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면전에서 그 입 닥치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 사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여름 장마도 지났다. 보통 좌판 장사는 한철이라는데 이런 대박이 없다. 제 얘기는 그래 니들이 노무현이 김정일 면전에다가 야 입 닥쳐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본다면은 박근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박근혜는 김정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전두환이는 김일성이한테 보낸 편지에서 무슨 위대한 영도자 이딴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부터 하고 이딴 소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박근혜가 혹은 박정희가 편지를 보내고 만나고 했을 때 입에 발린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여가 김정일이가 저도 그냥 길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뭐 당신 얘기에 관심은 많지만은 자 우리 진도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왜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진짜 쪽팔리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얼굴에 떠오르지 않느냐고요. 나는 정말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창피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땡이를 패박해 꺼내놓고 심장에 털난 놈들의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합시다. 공로를 꼽자면 국정원이 1등 공신이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지난 선거에서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려는데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대놓고 선거 개입을 지시하고 심리전단을 확대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넥타이 메고 출근해 하루 종일 문재인 참 재수없게 생겼다는 글 따위를 인터넷에 올리고 국민 세금으로 준 월급을 받아갔다. 그런 원세훈도 후임 남재준에 비하면 이불 속에서 주먹 쥔 격이다. 댓글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국정원에 화살이 쏟아지자 남재준은 금고 깊숙이 있어야 할 정상회담 회의록을 들고 나와 이봐라며 동네 방네 뿌렸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세훈이는 국정원 직원들한테 넥타이 메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문재인 참 재수없게 생겼다. 무슨 호가 어떻고 이딴 글이나 쓰게 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준 월급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원세훈에 비하면 남재준이는 그야말로 천변만배 더 악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다가 그냥 자기 명예 운운하면서 마구 참 아이고 이런 정권 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쪽팔립니다. 쪽팔려요.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기밀 중에서도 최고 기밀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신의와 비밀은 철칙입니다. 그 회의록을 원세훈은 1급 비밀에서 2급 비밀로 강등시켰고 국회의원들 보라고 2급 비밀로 강등시킨 거예요. 남재준은 그나마 그마저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라고 했던 권영세의 그 발언, 여권의 컨틴전시 플랜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NLL 불이 꺼질만 하면 국정원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댓글 국정조사가 가동될 때도 국회가 회의록 일람으로 가닥을 잡아갈 때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 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국정원 눈에는 자기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가 장롱 서랍에 넣어둔 이명래 고약이나 호랑이 기름으로밖에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종기가 골마 터질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꺼내 흔들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시진핑인가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어느 때 국정원에서 다 까발릴지 몰라요. 본질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국정원을 바로잡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두고서는 반듯한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거리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국정원에 계속 업혀갈 것인지 아니면 뛰어내릴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솥단지 안에 들어있으면 그 솥의 사정을 모릅니다. 물방울이 강물의 흐름을 못 보는 것처럼 때로는 외부의 눈이 더 무섭고 정확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외부의 눈이 더 무섭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신들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의 국정원이 정치적 앞잡이가 돼 보수파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당파적 분열을 키우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르몽드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다. 이것이 세계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보는 눈이다.
며칠 전 박 대통령은 말이 거칠어질 때 사회는 단결도 안 되고 신뢰도 떨어진다고 했다. 외국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거친 말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더 부끄럽다.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국정원의 정치적 앞제비가 돼가지고 보수파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당파적 분열을 키우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게 더 창피한 겁니다. 예, NLL 장사로 재미는 볼 만큼 봤습니다. 여권도 그 효능에 놀랐을 겁니다. 시커멓게 먹칠했을지는 모르지만 민심까지 덮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먼저 국가 일을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어느덧 돼버렸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부저유어란 말이 있습니다. 솥 안에서 노는 물고기는 모릅니다. 잠시 후 물이 끓어서 삶아질 자신의 운명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바로 부저유어 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맹심하세요. 주말에 모이는 이 촛불 인파가 그냥 그런 식으로 묻어서 덮어 넘어갈 것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MSK의 부끄러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노래처럼. 예, 이런 부끄러움을 뚫고 우리 또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의 고웅열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신곡본 1동의 짝퉁 김총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파이어벌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중랑구 망우 3동의 치즈런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면은 국정원 있는데 동네 사시네요. 하늘 아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계속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기자 수첩. 최동욱 검찰총장의 100일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이 힘이 세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정치, 사회적 의제 설정력에서 우리 사회의 갑 중의 갑은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이다. 거기에 비하면 검찰은 족탈불급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이 서해 북방 한계선 논란을 거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부재 파문으로 변이되는 모습을 보라. 족탈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검찰이 힘이 세다고 하지만 집권 여당에 비하면 족탈불급이죠. 그야말로 입맛대로 이슈를 갈아타는 새누리당의 현란한 정치 고개, 그리고 거기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민주당의 무기력, 무대응, 무책임, 무지도력 탓에 국정원 사건은 이슈의 중심에서 정발해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 결연한 표정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이 무섭게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검찰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이 지난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국정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죠.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기술적인 수사 지휘에 맥없이 맡겨버린 탓입니다. 얼마 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개인 비리로 구속했지만 전공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동욱 총장이니까 라는 위로와 최동욱 총장마저도 하는 탄식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최동욱 호 검찰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다.
최 총장의 지시로 특별 환수팀이 꾸려져 대대적인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나쁠 게 없다. 거액의 미납금을 환수한다면 그건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치적으로 남게 된다. 이런 계산을 염두에 두고 환수 작업을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사익은 권장될 일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을 환수하는 건 절대선이다. 네,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도 절대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해가 가는 절대선은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절대선만 힘쓴다면 최동욱이 과연 최동욱이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지난주에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검찰개혁이란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검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공안부에 대한 최동욱 총장의 인식질환이 아쉽습니다. 산업안전, 근로기준,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맡는 곳이 공안입니다. 지금까지 공안부는 사용자 편이라는 평판을 쌓았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누구보다도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공안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안검찰, 불법 파업을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불법 행동을 낳은 원인부터 살펴보는 공안검찰이 불가능합니까? 노동자, 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안검찰은 최동욱 호 검찰에서도 그저 헛된 망상입니까? 라고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가 절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망상인 것 같습니다. 예. 희망버스를 다루는 지금 검찰의 대검 공안부의 태도를 보면은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희망버스가 울산으로 갔습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현대차의 몰지각한 태도가 정몽구 회장인가요? 그 집에 다 몽씨 돌림이 돼가지고 몽군지 몽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몽씨 무슨 회장의 몽리가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거기서 내려간 희망버스를 갖다가 들지도 않은 죽창을 들었다고 죽봉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사책에 커트칼을 휘두르고 소화기를 경찰에 던져가는 행위나 눈을 감는 이런 식의 언론가, 여기에 대해서 희망버스가 불법 폭력이라면서 엄단하겠다는 공안검찰, 과연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의 그런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세상 읽기, 노동자가 되고 싶으세요? 천만에요 하는 작가의 글인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충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 강연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의사,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작가, 요리사, 최고 경영자 따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노동자가 꾸민 학생이 있나요? 학생 35명 중에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의 변두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도, 부산의 달동네 도서관에서도, 서울의 변두리 중학교에서도 노동자가 되겠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노동자라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SNS를 통해서 희망버스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예민했습니다. 단행본 마감이 임박한 데다가 희망버스 이틀 뒤에 아이들과 떠날 공연 여행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300일 가까이 송전탑에서 농사하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 누린 평화와 안락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후배들과 아들, 딸을 데리고 희망버스에 탔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에서 네, 이런 내용의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